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평화를 우려하는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꾸준히 관심 가져온 WCC 세계교회 협의회도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울라프 픽세트베이트 총무는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한반도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국가와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를 주제로 하는 WCC 제10차 부산총회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우려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북한이 결국 3차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가 대북 강경책을 펼쳐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성명 발표 이후 전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들은 제2의 88 선언이 필요하다며 평화 통일을 향한 교회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즉 한반도 평화에 관한 포괄적이며 대범한 대안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대화를 통한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도 총회장 담화문을 통해 북한 핵실험의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통합총회 역시 공격적 대북 정책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위기를 조장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과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회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를 위한 3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6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교회가 분단의 아픔을 돌아보고 통일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가 소위 냉전 의식을 넘어서서 민족의 치유와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설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와 한국교회 언론회, 한국 YWCA도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계에서는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을 끼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대북 제재 조치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추가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로 예상되고 있어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북 정책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항목이 빠진 것과 관련해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기독교계의 능동적인 과세 논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기독경영연구원 등은 종교인 과세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명문화 여부를 유보한 것이지 논의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며 정부 입장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독교계는 자발적으로 소득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민 계세주의에 입각해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은 교계 단체들과 연대해 종교인 과세 문제 해법을 모색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시기를 더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 15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01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다음 달 31일 교단 연합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예배 장소로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로 알려진 세문안교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주제로 교단 연합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공동의 선교 과제를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공동대회장은 장로교와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루터교 등 교단 대표들이 고루 참여하게 됩니다. 다양한 교단으로 나눠진 장로교의 경우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권태진 대표회장이 대표로, 성결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박현모 총회장이, 순복음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측 이영훈 총회장 등이 공동대회장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광장이 아닌 교회에서 드려질 예정으로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로 알려진 세문안교회가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교회 측 당회 결정을 최종 거쳐야 하지만 준비 측은 장소 확정에 별 문제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재작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난해 정동제일교회에서 드려진 바 있습니다.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 있고 성도들이 예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교파, 특별히 전통을 가진 교파들이 대표로 모여가지고 그것을 한국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연합으로 만들자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배 설교자 선정은 과거 재정 후원을 많이 한 대형교회 목회자를 세웠던 관례에서 벗어나 작은 교단, 작은 교회 목회자까지 후보군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교단과 소외된 이웃들을 세워주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헌금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의 예전과 예배문, 공동 설교문, 공동 이미지 등을 지역교회와 개교회에 배포해 교회 일치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예배문은 특정 교파와 교단의 전통성이 너무 부각되지 않고 한국교회가 일치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각 교단 신학자들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처음으로 연합예배에 사용할 부활절 특별 찬송가도 제작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 주제에 맞는 찬송가와 공동 이미지와 컬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라는 것은 한국교회 차원의 부활절 준비가 각 지역의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주체들과 지역 교회까지 잘 알려져서 준비위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위기의식 속에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갱신을 선언하고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때로는 무덤 같다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또 그분을 영접하면 순종하면 한국교회는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다음 달 31일 오전 5시부터 6시 30분 진행될 예정으로 준비위는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세부 사항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하디 선교사 회계 110주년 감리교회 성령부흥운동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디 1903 성령한국운동은 110년 전 평양과 원산에 대부흥을 가져왔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를 기념하는 행사로 감리교인 1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8월 1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비위는 공동기도문 작성과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등 기도운동을 펼치고 청년대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감리교 개통 세계신학대학이 연합회 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동준비위원장에는 모건대 출신 박상칠 목사와 협성대 출신 박용호 목사, 감신대 출신 최이우 목사가 선정됐으며 감리교는 지난해 10월 교단 총회에서 이번 성령운동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감리교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1903년 하디 선교사의 회개가 개인과 교회,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감리교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1890년 토론토 대학 YMCA 파송으로 한국에 오게 됐으며 1903년 원산 감리교회 주일 예배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 운동에 불씨를 지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성공회를 이끌 수장으로 지명된 저스틴 웰비 제105대 캔터베리 대주교가 WCC 총회 기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의 방한은 지난 1990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저스틴 웰비 대주교의 방한은 대한성공회와 WCC 총회 준비위원회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방한 시기는 WCC 제10차 부산 초계가 진행되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가 될 예정입니다. 대한성공회 김광준 교무원장은 현재 방한 일정만 확정된 상황으로 대한성공회 방문과 WCC 총회 참석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3월 21일 승좌식이 거행된 이후 영국 람베스군과 협의해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캔터베리 대주교가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지난 1990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로버트 런시 대주교가 대한성공회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탈북자 실업률이 2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반 국민 실업률 2.9%에 비해 약 6배 높다는 게 조사기관의 분석입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2일까지 노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탈북자 4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2년 탈북자 실업률은 19.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13.8%보다 6.1%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탈북자 출신 취업자 중 40.8%는 기능, 기계 조작,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상시 근로자 비율은 일반 국민 46.2%보다 낮은 39.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북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126만 4천 원으로 151만 원 이상은 27.1%, 101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는 30.7%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100만 원 이하 소득자로 전체 42.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과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가 지역교회들의 제자훈련 목회를 돕기 위해 칼렛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제자훈련 세미나를 수료한 서울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장충교회 남창호 목사,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제자훈련 이론과 경험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주제 강연에서 오정호 목사는 제자훈련 안에는 목회의 일관성을 높이고 자기 개혁성을 강화하는 유익이 있다며 삶을 변화시키는 제자훈련을 통해 목회자는 교회 갱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송태근 목사는 제자훈련 사역을 기성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회 체질 분석과 비전 공유, 프로그램 통합, 소그룹 실행, 전도 동력화 등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며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는 1999년 결성됐으며 지역교회를 위한 각종 포럼과 세미나 등을 열어오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하고 기독교 공공정책 공약 실천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공협은 이 자리에서 기독교 문화유산 보존 등의 공공정책을 소개했으며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잘 검토해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2주년을 앞두고 일본 국민 70% 이상이 원전 포기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전은 즉각 포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71%로 집계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가 박근혜 당선인에게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단체가 제안한 정책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보금자리 사업의 분양 물량 장기 공공임대 전환, 전세가 폭등 완화 대책 마련 등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2월 원리 발표회에서 한일교회 교류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목사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며 일본 교회가 역사 문제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을 포함한 중부지방이 3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 점차 낮아지겠고 남해 앞바다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강원도 영동지방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